올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 키워드는 경제 강국 건설이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신년사 관철을 위해 연일 각 부분의 생산량 증대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복권된 것으로 알려진 최룡해가 신년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새 북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의 문관현 남북관계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먼저 김정은의 신년사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치, 군사보다도 경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고 거의 신년사의 3분의 1가량을 할애했는데 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 앞으로의 화두는 경제다. 이게 그 가장 중요한 이번 신년사의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차 당대회가 5월 초에 개최가 되는데 7차 당대의 성과 이 부분은 눈에 보이는 주민들의 생활 개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부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이 확보는 결국 경제에서 온다. 이게 이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의 측면은 명실상부한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의 전개, 실제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가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경제를 우선 앞세워서 뭔가 성과들을 거두고 그다음에 외교나 남관계는 그다음 순위로 놓는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번에 신년사를 통해서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키워드는 뭐니 해도 경제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 북한 매체도 나서서 연일 생산량 증대를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향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제 신년사에서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올해 만들자 이렇게 주장한 이후에 북한의 매체 그리고 북한의 지도층이 너도 나도 나서서 현재 이 신년사 지지미 또는 이제 실천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남 그 노동당 선전 담당 비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신년사를 관철시킬 뭐 열의와 각오에 가득 차 있다. 이래서 좀 분위기를 잡았고요.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경제 강국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이 결국은 전력 수급 해결 문제인데요. 경공업성 부상인 김영철 그 부상이 직접 나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심장으로 일단은 전력 수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도 발언을 해서 실제로 현재 북한의 발전소 그러니까 김책 제철 연합 기업소나 또는 이제 황해 제철 연합 기업소 등 그 전력 관련된 여러 그 기업소들이 현재 굉장히 만가동 그러니까 모두 풀가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경공업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인민생활 향상에 모두 직결되는 부분들인데요. 이러한 그 사업 현장에서 북한의 주민들이 현재 단체로 결의를 하고 오늘이 이제 4일인데요. 이러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들을 이제는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모두 다 각오를 다지는 이러한 계기를 가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년사를 실천하겠다. 너도 나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충성 경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또 신년사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요. 교수님. 핵 병진 노선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뺀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신년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핵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 베이징 방문 이게 올해도 역시 가장 중요한 북한의 외교 목표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핵 부분이 강조가 된다면 중국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핵 문제에 대한 언급을 아예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미국 대선이 11월 9일입니다. 미국 대선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대선에서 핵 문제가 그 중요하게 이슈가 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공화당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이 만약 핵실험이랄지 핵 문제를 이슈로 들고 나왔을 경우에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부정적인 이런 입장들을 펼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좀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북한 경제입니다. 경제를 가장 중요하게 놓고 본다면 핵 문제가 부각이 됐을 때 이것은 또 유엔의 제재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에 집중하는 이런 차원에서 핵을 아예 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부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려면 대외 환경도 좀 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문 기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원론적인 수준이었다는 분석이 우세하긴 한데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가 남북관계 부분이 항상 그 포인트가 되다시피 했는데 올해 그 남북관계 부분은 지난해 또는 그 지난해 있었던 그 신년사에 비해서 많이 수위 조절이 좀 낮아진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남북 그 고위급 회담뿐만이 아니라 정상회담을 의미하는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 없다. 굉장히 호기 있게 김정은 네. 제1위원장이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제스처를 취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을 이제 표시를 했던 것은 남북 간에는 그 지난달에 있었던 차관급 당국 회담에서 차기 회기 일정도 잡지 못하고 결국 회담이 결렬이 된 그런 연장선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남북 관계를 긍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점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대남 전략을 총괄했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이미 지난달에 이제 사망을 한 이후에 현재 전반적인 그 대남 전략을 짜기는 힘들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이제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수준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은 굉장히 노력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전달을 했고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도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우리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에는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서로 이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돌파구를 마련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만 해도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게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누구와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말 후속 당국회담 날짜를 잡지 못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화의 문은 좀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관련된 부분은 우선은 그 북측이 상당히 남북관계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에게 공을 넘기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때 북한도 움직이겠다 이런 차원의 입장들을 내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다 이런 표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출구는 열어놓는다 이런 차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당분간은 남북관계에서 당국회담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문관영 기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김양건 비서 사망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장 남북관계를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시점은 우리 남측의 4월 총선, 북측의 5월 초 7차 당대회 이 시점쯤 가면은 뭔가 이제 그 시점에서는 남북관계의 대화 쪽의 그 흐름들을 남북 당국이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측도 그 7차 당대회를 전후로 해서 남북관계의 성과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우리 입장에서도 계속 그 남북관계를 그 대화 없이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아마 4월 말 5월 초 정도의 대화 분위기로의 어떤 전환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1월 1일 0시에 금수산 태양궁전을 김정은이 참배를 했는데 이 자리에 복권된 것으로 알려진 최룡해가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최룡해 비서가 김양건 비서의 그 사망 때 장례위원 6번째로 이름을 올렸던 것인데 그 이후에는 언론에 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역시 그 최룡해 비서가 복권은 됐지만 언론에 바로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북한 김정은 정권 내부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최룡해 비서가 언론에 등장하는 것은 좀 나중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최룡해 비서의 그 외부로의 노출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복권은 됐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복권은 아마 저는 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김양건 비서의 사망 장례위원회 6번째 이름을 올린 것이 그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역시 최룡해 비서의 역할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저는 좀 주목할 부분은 최룡해 비서가 나중에 북중 관계를 복원시키는데 일정 정도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 방중도 했고 중국과의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최룡해 비서만큼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그 전에 위상대로 여러 가지
지위를 부여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일단은 좀 길게 봤을 때는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남관계에서도 역시 김양건 비서의 그 사망 이후에 그 역할을 실무적인 수준에서는 뭐 맹경일이랄지 이런 네.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 김양건 비서의 무게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보고 뭐 그런 역할도 앞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올해는 김정은이 집권 5년 차를 맞는 해입니다. 작년에 보면 북한은 김정은 우상화를 위해서 황당무계한 좀 교재 같은 거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그다지 효과를 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혁명사적 교양실이 개관이 됐다고 해요. 이게 어떤 곳입니까? 네,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일성 주석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어떤 유훈 통치를 본인이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백두혈통의 정통적인 업보를 자기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정통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자기 스스로의 정당화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혁명사적 교양실을 곳곳에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지는 김정은의 통치에 대한 선전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눈에 띄는 그 현상이 두 가지가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 오후에 북한의 중앙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했었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율동 영화관이 있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그 4D 영화관이 있는데요. 이 4D 영화관에 김정은 혁명사적 교양실이 문을 열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혁명사적 교양실이라 그러면은 네. 김일성 주석부터 시작이 돼서 북한의 정권 차원의 김씨 일가의 여러 가지 통치 활동을 선전을 하고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부분을 이제 할애하는 이런 식으로 해왔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 능라 입체 율동 영화관에서 설치가 된 혁명사적 교양실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관한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김정은 제1위원장에 관련된 영상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네. 김정은 개인에 대한 이제 우상화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또 러시아 극동 지방에 아무르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평양 센터가 개관을 했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네. 보통 통상적으로는 북한의 체제 선전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관련된 사안들이 그동안에 많았었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에 관련된 사안도 또 본격적으로 체제 선전에 함께 또 가세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봐서는 국내 외적으로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을 하나의 어떤 개인적 우상화하는 작업이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시작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출범 이제 5년 차를 맞이해서 이제는 김정은의 시대를 선언한 이상 네. 이러한 김정은의 여러 가지 업적을 또는 개인적인 위상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혁명사적 또는 우상화 작업들이 좀 가속화될 걸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신년사에서도 보니까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언급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김정은 본인의 시대를 열겠다 이런 부분에서 다 일맥상통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동안에 단골 메뉴로 나왔던 것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 언급을 먼저 한 다음에 네. 이어서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게 계속 줄어들고 있고 현재 노동당이라는 이러한 그 언급이 굉장히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하나의 통치 수단으로 잡은 것이 노동당인데요. 이러한 그 연관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말씀 네네. 들어보니까 김정은의 우상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네. 우상화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개인 숭배가 7차 당대를 기점으로 거의 뭐 북한 내에서 일색화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 이제까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에 걸친 그 개인 숭배를 연결시켜서 보는 시각이 강했다 이렇게 본다면 7차 당대에는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의 개막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포인트는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 맞춰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 숭배가 그 다양한 분야에서 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현재로서는 북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김정은 개인 숭배의 확산은 거의 뭐 앞으로
상당 부분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이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부담감이랄지 네. 상당히 좀 어색하거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네.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수령의 어떤 권위가 절대시되는 그 체제이고 유일 권력 체제가 작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개인승비 현상은 북한 내에서 상당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그 불만이랄지 이런 것들이 집단적 차원이랄지 이런 수준에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김정은은 주민들에게는 좀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랑의 접촉을 늘리고 뭐 리설주가 설거지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도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다 반영이 되던데 네. 이렇게 친근한 모습과 어떤 우상화의 이미지 좀 매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치 방식을 보면 애민 그러니까 인민 친화형, 주민 친화형 지도자 이미지, 할아버지 이미지를 많이 따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의 어떤 통치의 정통성, 정당성들을 개인 숭배, 예를 들면 뭐 동상을 앞으로 만든달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사진들을 또 통치 관련된 부분들을 혁명사적관 같은 것들을 만든달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것을 병행하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고 봅니다. 네. 신년사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경제 강국을 건설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비쳤는데 올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는 하나의 정권의 사활을 걸고 경제 개발에 치중을 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경제 개발의 목표는 방금 이제 김용현 교수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산화 물품들을 생산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인민들의 생활 향상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마음을 잡겠다는 이런 정권 차원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북한에서 원하는 대로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외자 유치가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는데 국제사회로부터 신용평가, 그러니까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에 투자해도 된다는 이런 믿음을 얻기 전에는 북한에 대한 투자는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자본과 기술, 힘만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가겠다고 이번에 신년사 같은 경우에는 자강력이라는 용어까지 쓰고 있거든요. 스스로의 힘으로 강해지는 힘을 가지겠다는 이러한 표현인데 결국 경제라는 것이 현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외국과의 관계, 외국으로부터 투자 유치가 성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연동해서 북한의 경제가 성패가 결국은 좌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주민들의 생활까지 모두 다 봤을 때는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에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중국과의 관계 복원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중 관계에서 정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좀 얼어붙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풀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근본적인 부분은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역시 개혁 개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북한 경제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건 지금의 구조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 경제가 근본적인 그 상황들을 풀어헤치면서 그 점진적인 상황들을 좀 넘어서는 그러니까 뭔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은 결국 개혁 개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것은 외자 유치도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핵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풀려가면서 외부로부터의 지원 그것이 북한 내부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북한판 마샬 플랜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게 북한의 그 미래와 관련돼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북한은 내부의 어떤 그런 동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상황들을 조금씩 개선하는 이런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하면서 개혁 개방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이 부분은 북한에게도 역시 예외 없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김정은이 그렇게 바라는 경제 발전을 하려면 좀 문을 열어야 된다.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부분을 집중 있게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